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정책이다 뭐다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난리를 칠 때부터 뭐 장동혁 대표가 사당화를 해서 뭐 징계 정치를 해서 무슨 뭐 올림픽공원 올인을 했더니 떨어졌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석할 때마다 마이크 가까이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 민주당 전당대회 시즌이니까 진보 과표집돼서 떨어지는 거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론조사 분석할 때 불필요하게 가타부타 이유 붙이지 않습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원인 하나를 분석적으로 저는 짚어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조금 더 가까이 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예측을 드렸죠.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이재명 앞자 30%대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벌써 이재명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조사가 이번 주에만 4개가 나왔습니다. 4개. 그리고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오후 3시경 발표가 된 여론조사 공정 펜앤마이크 조사에서는 무려 이재명의 지지율이 36%, 부정평가는 60%를 넘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죠. 우리 입장에서 충격적이지 않고 이재명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뭐 지역별 세대별로 가면은 더 처참하지만 일단 여론조사 4개 제가 좀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여론조사가 4개, 30%대가 4개가 나왔는데 가장 처음 이제 38.4%를 기록했던 게 코리아 정보 리서치, 천재일보 여론조사죠.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38.4%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나왔던 조사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조사가 됐던 것이 이제 오늘자 에브리 리서치, 이건 이따가 장덕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살펴볼 텐데, 에브리 리서치에서도 긍정평가가 38.7%, 부정평가가 58.8%로 거의 다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심지어 매우 못함이 47.5%로 긍정평가를 압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우 못한다, 나가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전 코리아 조사도 오늘 공표가 됐죠. 비전 코리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 잘한다는 평가가 38.8%, 못한다는 평가가 57.2%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잘못한다가 45.2%로 긍정평가 넘어섰고요. 여러분, ARS는 거의 추세가 비슷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비선거 국면에서는 ARS 조사,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기 때문에 훨씬 신뢰도가 높다. 전화면접 조사는 무당층이 30% 넘게 잡히는 조사, 정치 저관여층들만 잔뜩 표집되는 그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제가 언급드린 여론조사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실제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맞췄던 조사들이에요. 한국갤럽이나 NBS 같은 조사들은 서울시장 선거 정원호가 10%포인트 넘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았죠. 전화면접 자체가 시효가 다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소개드렸던 이 펜앤마이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조사, 여론조사 공정조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서울시장 선거도 박빙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 7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접전조사를 깜깜이 기간 동안 내놨고요. 가장 정확하게 시중 여론조사 중에서는 결과를 맞췄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공표를 못하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개표 당일날 이 공정 여론조사를 비공개용으로 받아보고 나서 방송을 확대 편성을 했어요.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사에서 충격적이게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36.3%,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원인이야 다양하겠죠. 이미 사실 제 분석으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리얼미터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레임덕이 임박했다, 민주당의 코어층도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김어준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10%대다. 20대의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조사가 선행지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행지표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30%대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참 재밌어요. 이 어떤 친여권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되는 여론조사 기관들, 리얼미터는 40.3%,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에서 한 조사, 토마토 조사는 40.0%, 그 40%대 턱걸이를 해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이 다른 조사에서는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30%대를 막지를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날 리가 없겠죠. 이재명의 지지율 더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해묵은 관세 이슈 하나 정리를 못하고 있고요. 이재명 범죄 지우기에 공조를 했던 정성호 장관 결과적으로 사표 수리가 됐죠. 여러분들 지금 정성호 장관이 거의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거의 검찰 수호대가 됐어요. 나는 형수법 개정안 무리하게 하는 거 막으려고 노력했다. 검찰들 역할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이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는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여당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라고 벌써부터 알리바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도 잘 보여지고 있죠. 지금 법무부 장관의 뭐 이건태가 오니 박주민이 오니 그런 식의 지금 하마평이 돌고 있는데 박주민이고 이건태고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 한 번 하고 장관 자리 한 번 받아보고 나서 순장조 되고 같이 감옥 갈 것이냐, 저는 그럴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 대행 체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법무부도 방치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사정기관을 총괄하지도 않잖아요. 검찰은 기소만 하는데 기소만 하는 검찰이 있는 법무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파탄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제주경찰의 이 실종 사건을 하루 만에 자체 종결을 했는데 지금 싸늘한 주검이 돼서 무려 시신 4구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뭐 거의 제주도가 그 제주도판 지금 영화 이끼를 방불케 하는 캄보디아 경찰인가 싶을 정도로, 캄보디아 지역 경찰들이 여러분 이 범죄 집단과 유착돼서 범죄자들 제대로 도망갈 수 있게 뒤봐주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재작년에 다들 목도를 하셨을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을 방불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정말 공권력에게 우리 가족의 생명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추스릴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공권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경찰이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심지어 그 담당 경찰관이 검찰 손에 닿지도 못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아니 4, 5년차 경장이 저는 이 정도의 실종 사건 하루 만에 자체 종결시킬 정도의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경찰 권력이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의 이런 피해 상황을 묵과하고 좌시할 수가 있는가, 묻어버릴 수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검찰까지 닿았다면, 검찰이 다시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그 해당 경장이 이런 식으로 자체 종결한 실종 사건만 200건이 넘는다라고 하고, 지금 이 관련 사건들에 추가적으로 희신으로 발견될 수도 있는 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정말 이 제주도가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할 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경찰들, 애초에 경찰이 공안경찰 시대에서 피의자들의 인권 보장하지 않고 피해자들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범죄 집단과 유착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정립된 것이 검찰 중심의 이 기소체계입니다. 수사 기소체계. 그런데 검찰이 조금 밉다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분노의 감정 하나를 앞세워서 검찰을 무리하게 해체를 해버렸고요. 예측 가능한 지금 문제들이 실제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제주도 이 실종 사건, 장미란 씨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주에서는 강간 살인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으로 퉁치려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몇 달 동안 이루어진 사건들만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만 짚어봐도 보안수사권 폐지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지 너무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악법을 강행 처리를 했고요. 정작 그 법안 집행해야 되는 정성호는 지금 도망을 갔고요. 박지원 같은 자들 형소법 개정안 본인이 본인 손으로 찬성표 눌렀습니다. 본인이 통과시킨 법인데 이제 이런 사건 터지니까 할 말이 없는지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김민석이 가장 코미디예요. 총리를 역임을 했었고 전당대회 나와서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 김민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경찰개혁특위를 만들겠다. 경찰개혁특위를 만들고 본인이 경찰개혁특위를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검찰개혁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런 문제 벌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민주당 스피커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문제 생기면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과연 정말 숙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당의 모습인가? 무슨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치 동아리에서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건가? 뭐 게임 하는 건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속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바꾸겠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더니 심지어 문제가 생기니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경찰 개혁을 하겠대요. 국정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공수사권 경찰로 보내고, 검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검찰 해체하고 수사권 경찰에 몰빵시키고, 경찰이 사고 치니까 경찰 개혁한다? 그럼 앞으로 누구한테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뭐 경찰들 뭐 순환 근무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 대책입니까? 순환 근무를 해서 사람만 바꿔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입니까? 핵심적인 것은 경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오죽하면은 지금 긴급체포, 해당 경장이 긴급체포가 됐다가 법원에서 풀려났잖아요. 적부심이 인용돼 버렸잖아요. 왜? 아니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왜 영장 발부 안 받고 긴급체포를 하냐라고 하면서 법원이 풀어줬어요. 이마저도 야 경찰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것도 황당한데 이 대형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또 우리가 이런 범죄의 피의자가 다시 풀려나는 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으며 이런 경찰을 뭐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걸까요? 김민석이 총리까지 하고 당대표 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해체시키겠다라고 정청래 따라서 그 개딸들 그 여론만 따라갔던 김민석이 이제 와서 경찰개혁 특위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 상황을 보시면 앞으로 결론적으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코어층으로 분류가 됐었던 20대 여성들 지금 다 깨어나고 있죠. 이재명 정권을 보면서 좌파들이 얼마나 이 무도한 세력들인가. 적어도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은, 보수 정권 들어오면은 우리 삶이 불편해지지는 않는데 좌파들이 들어오니까 물가 박살나고 부동산 박살나서 전월세를 못 찾고, 저도 지금 전월세를 못 찾아서 이사를 지금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물가란 물가 다 오르고 증시 박살나서 그나마 모아뒀던 시드머니 전부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찰들도 이 모양 이 지경인데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요, 관세 문제, 안보 문제, 한미동맹 문제, 지금 뭐 하나 똑바로 돌아가는 게 없죠. 국정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거의 지금 국정 마비 상태예요. 국정 마비 상태. 민주당은 뭐 비상계엄 때 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상시 내전 수준의, 거의 CPU 박살, 상시 내전 수준의 지금 국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한미군 절반 감축시키면서 지금 한반도의 불안이 역설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정말 어디 하나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정권이에요.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30%대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측을 드렸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이재명 지지율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남았고 내년에 20%대 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20%대 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서울과 20, 30대에서는 20%대 진입했거든요. 선행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지표. 이 수도권 중수청의 여론을 조만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면 정말 혹독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가 지금 김민석이거든요. 김민석. 제가 어떤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이나 출입기자들과도 소통을 하는데 내부에서 더 난립니다. 김민석 뽑아놨더니 정말 가관이다. 너무 올드 패션이다. 올드하다. 그러니까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뭐 저는 운동권의 옛날의 모습은 잘 몰라요. 이제 김민석 대표도 그 새천년 NHK 그 출신의 그런 구태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민석을 보면서 에이 정청래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벌써부터 후회 막심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전혀 보탬이 안 되고 무슨 뭐 자기 당직자들한테 SNS로 지령을 내리질 않나? 그리고 진짜 조폭들한테서나 볼 수 있는 그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90도 인사 그런 기괴한 장면들 연출하질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뭐 조이대 욕하는 현수막 전국에 걸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벌써 사실 여당 대표가 지금 레임덕이 올 상황이에요. 여러분 김민석이 들어오자마자 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만 6.5%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김민석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여러 그 관계자들과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김민석이 그때 서울시장 선거 못 이기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재신임 받겠다고 했잖아요.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까지 버틸 수는 있을까요? 김민석이 당대표 되자마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4월인데 그럼 이제 한 8개월 있는 거거든요. 김민석이 8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당대표 된 지 일주일 됐고 지금 오히려 정청래가 더 나았는데 구관이 명관이었는데 정청래는 재밌기라도 했고 귀엽기라도 했다. 이거 그분들이 진짜 쓰시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정청래는 그래도 정무감이 있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우면서도 나름대로 위트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정청래를 비롯해서 유시민이 하는 말이 권리당원들에겐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너무 커지고 있고 김민석도 김민석대로 이재명의 대리인인 걸 넘어서서 본인 자체도 너무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저희가 뉴스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 선거 열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힘들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말 내년 초쯤 되면 친천계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전제로 김민석 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흔들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예측을 좀 했었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친천계들은 지금 여당 내 야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민석 체제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유시민과 친천계들은 이제 지켜보고 비판의 목소리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민주당 이재명의 또 다른 악재. 저는 이재명이 진짜 이제 재판재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 제청 이슈로 오히려 조희대 말이 맞네 라고 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이재명 들으라는 듯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 여러분 지금 이재명의 재판 사건은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각급 재판부들, 하급심, 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 단계 등에서 지금 임의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할 수 있는 상태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재판 재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등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임의로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서 판사 탄핵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대까지 가면은 이 국민들의 재판 재개해서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버틸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들께서 법원을 향해서 직무유기 책임 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이 아직도 3년 넘게 남았단 말이야. 이 말이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좌파들한테조차도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들 손으로 끌어내렸던 이 민주당의 이 과거 전력이 지금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요새 대활약을 하고 있어요. 유시민 씨가 그 김어준 방송 출연해서 이재명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이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 채널에 나가서, 참 대단한 채널에 또 나갔죠. 이제 언어의 수위가요, 여러분 박민영 TV보다 유시민 씨가 지금 더 세요. 저희 박민영 TV도 굉장히 가열차게 좀 맛깔스럽게 비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유시민 씨의 이 내부 총질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씨는 이제 본인이 내부라고 생각하고 이 류이재명 개통들이 뜨내기들이다, 떨거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잘 골랐네요. 조선일보 이런 거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보시면은, 네, 헤드라인 다시 보시면 지금 이재명 모습이 오만한 권력자다, 명픽 공천을 한다, 막간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명 간판 가지고 싸울 수 없다,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분명하게 지금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어준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김어준이 30%대 가면 회복 못한다고 했죠. 30%대 갔습니다. 이미 회복 못하는 단계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인데 부정평가가 60%대인데 여당이 언감생심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총선 당시에는 ALS 기준 45%까지 지지율 기록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총선 때 한동훈 씨가 말아먹은 거지 40%대 지지율 유지했었다고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36%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간판 들고 총선 치를 수 없죠. 그러면 이재명의 인기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유시민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의 공천 자체, 정당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도 이재명 너가 나서면 우리 나오지 말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방선거 때부터 이재명 사진 걸고 선거 뛰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지방선거 때부터 공소 취소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간판 달고 선거를 치르지 않으려고 정청래가 그나마 애를 썼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총선 때 가잖아요. 이재명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건 고사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외쳐야 그나마 지역구 선거에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총선이면 아직도 1년 반 남았는데 그때 이재명 지지율이 20%대 유지하면 다행 아닐까요? 20%대 지지율을 가진 이재명을 등에 업고 선거 치를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수 지지율과 이 좌파들의 지지율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비판적 지지를 하시고 선거 때 되면은 대연합을 통해 결국 돌아오세요. 근데 민주당은요, 정말 떨어졌던 지지율이 회복된 전례가 이 문재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비판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윤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대파 같은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죠.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대파가 어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이런 것들은요, 이 저관여층들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전혀 국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슈가 달라지면은 전환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펼치고 있는 이 국정 실패라고 하는 것, 관세, 외교, 안보, 부동산, 증시, 법치, 이런 부분들은요,
끝까지 이 정권을 좀먹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의 정말 뇌관이자 독배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계속해서 이 정권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반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고점이다. 이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이재명의 지지율 오늘이 고점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럼 점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야, 그때 우리가 정청래를 찍었어야 했는데 역시 김어준이 맞았다. 역시 유시민이 맞았다. 이재명을 손절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민주당 이 중심의 커뮤니티들은 그런 식으로 다 발칵 뒤집혀 있는 상태이고요. 유시민 씨의 이 말을 듣고 이재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재명이 유시민 씨 한마디 한마디 모니터하면서 순방 중에도 SNS를 저격성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지금 이 자그마한 이 어떤 서울의 소리 기자 채널에 나간 이런 메시지 하나도 이렇게 파급력 있게 보도가 되는데 이재명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 기준으로 과반을 차지한 친청 그룹들과 이렇게까지 반목을 하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국면, 우리 야당 쪽에서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 생각을 하고요. 잡아야만 합니다. 국정을 잘하기를 바랬지만 지금 정말 막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견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 불이 지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